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19년 12월 26일입니다. 뉴욕의 김영관 실장 불러보겠습니다. 김 실장. 네, 뉴욕입니다. 네, 우선 급한 속보부터 먼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검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조금 전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죄목은 뭐냐니까 10월 3일 우리 당시 광화문에 우리가 황태순 TV에 600만이라고 얘기했던 과학적으로는 42만 역대 최고로 많이 모인 그날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내주십사 하고 검찰에 청구했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울산 부정선거에 이어서 드디어는 권력의 뭐랄까 주구 노릇을 갖다 자처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공수처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또 근거를 하나 또 제시했네요, 경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사실 지금 공수처법, 이제 민주당 정권은 공수처법에다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공수처법이 원래 패스트 트랙에 태울 때 보면 백혜련법하고 권은희 두 법이 동시에 탔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지금 현재 된 모습은 권은희 안도 아니고 백혜련 안도 아닌 박주민 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주민, 민변 출신이죠. 민변 출신의 박주민 그 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러니까 권은희 안은 아예 없애버리고 백혜련 안을 갖다가 더 개악해서 그 다음에 1+4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자기들끼리 어떠한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수군수군 만들어갖고 처음에 패스트 트랙에 올릴 때는 짜장면을 올리겠습니다. 올렸어요. 뭐 짜장면 올리면 가다 수정안이라는 것이 짜장면이 예를 들어 짜장면 꽃배기가 된다든가 간짜장이 되고 쟁반짜장이 되는 것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짜장면을 갖다가 올려놓고 막판에 표결에 붙이는 건 뭐냐 하니까 저쪽 비지찌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진짜 이게 또 참 입 아픈 얘기인데. 네. 아니, 저도 뭐 국회 기자로 취재도 하고 그래서 일도 하고 그랬지만은 네. 법률 안이라는 건 네. 정말 엄정한 심사 절차와 네. 규정을 지켜가지고 그 법사위로 갔다가 네. 뭐 본회의에 올라가서 하고 하는데 네. 이렇게 패스트트랙이라는 거에다 올려놓고서 네.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이게 무슨 뭐 짜장면 집도 아니고 뭐 네. 이렇게 법안과 그 예산을 다루는 국회가 이게 우리나라 국회는 이제 저 아프리카 어디 뭐 후진국의 국회로 전락을 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청소년의 그 무슨 뭐 술집 이용에 관한 네. 아니면 뭐 이런 뭐 전자 오락실 이용에 관한 법안을 만든다면은 네. 그 규제 대상이 되는 뭐 업소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규정이 돼야 되고 네. 그 청소년들의 뭐 나이라는 것도 뭐 규제가 되고 제한 만약에 인터넷 이용이라면 시간 같은 것들도 전문가들의 협의를 갖춰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무슨 과학기술 청소년부에서 청소년위원회, 국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확정이 됐는데 네. 이게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데 식당하고 이거는 뭐 죽 빼고 네. 뭐 PC방 빼고 당구장 빼고 본회의 가는데도 또 붙잡고 있다가 내려가지고서 이거를 뭐 또 지들 마음대로 국회의원들이 그 절차상에 들어가서 고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입법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야바위 장사꾼아 야바위 하는 거지. 자, 그 대목에서 이제 보면 야바위가 일상화된 국회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문재인 국회에서. 그러니까 긴 말할 거 없이 이게 나라고 이게 국회입니까? 국회 해산합시다. 국회 해산해야 되는데 이런 국회라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권은희법에 그나마도 백혜련법에 의해서 조금 그나마 봐줄 수 있었던 게 뭐냐니까 공수처장은 국회 동의, 즉 국무총리 마냥 국회 표결을 거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쏙 뺐어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또 하나 이제 보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다가 이제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되
기소 여부를 갖다가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권은희의 안입니다. 이것도 쏙 뺐어요. 네. 근데 이거 싹 빼고 나니까 백혈연이 아닌데 여기 백혈연 안에다 뭘 더했냐니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박주민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어떤 수사 단서를 발견해서 인지했을 경우, 인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지했을 경우 즉각 공수처장한테 보고하도록. 이게 헛소리입니까? 개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황 대표 오늘 너무 흥분하니다. 하여튼 이 개소리고 지금 나라도 아닌 꼴로 가는데 그래도 네. 우리가 나라도 아닌 개판으로 가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 이런 말씀인데 네, 이 공수처의 산파라고 할 수 있는 권은희 의원이 네, 지금 이렇게 쭈물럭거려가지고 엉터리로 지금 말른 박주민 안으로 가면은 이건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아니고 고위공직자 비리 무마처가 네. 될 거라고 지금 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공수처를 왜 이렇게 화급하게 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하느냐? 조국일 구출해내고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수사를 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로 옮겨라. 울산 부정선거들 네, 유재수입니까? 감찰 네. 감찰무마. 이 정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비리에 대한 건 모든 걸 손을 떼라고 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를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의심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완전히 오늘 이 순간에는 이제 사실로 판명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죠. 이게 마침 보니까 어제 저녁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만은 어제 저녁 7시 경에 이례적으로 대검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어요. 네. 지금 보면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의 그 정황을 갖다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장에게 보고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로했다는 겁니다. 뭐냐니까 네. 우리 검찰은 공수처의 이른바 하급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인지해갖고 은밀히 내사를 하고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영장을 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처음 인지했을 때부터 보고한다는 것은 지금도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발부할 때조차도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 안 했습니다. 아니 물론이죠. 그런데 하물며 지금 영장을 갖다 치기 앞서서 인지해서 그 수많은 그 과정을 갖다 내사하는 단계에서 인지 단계에서 보고를 갖다 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버리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서는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 범죄 혐의를 갖고 인지한 걸 보고하는 순간 그때부터 바로 은폐, 무마,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대검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아니 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인지하는 순간 보고하지 않더라도 그 조항이 없더라도 네네. 지금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네. 고위공직자 규정된 그 네. 고위공직자의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네. 이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제 강제 조항입니다. 그것만 해도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네. 야 윤석열 고위공직자 지금 출발한다면 자, 네. 내년 연초에 출발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예. 저 조국 사건들 울산 부정 사건들 이런 거 이 정부에 관련된 네. 이 정부 고위공직자 관련된 수사는 다 넘겨 네. 그렇게 추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그렇게 하고 싶다면 네. 2022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네. 새 대통령 출발하는 날부터 그러면 이 시행을 하자. 네. 그럼 다음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대통령이 된다면 네. 자유한국당에 대한 수사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네. 하명 수사해가지고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황태순 대통령이 취임하면 네. 그 사람이 지명하는 고위공처장이 네. 고위공자 비리수사처장이 네. 수사 다 지휘하고 그 밑에 헌변이나 한변이나 이런 사람들 다 임명해가지고 싸그리 다 한번 뿌리를 뽑아야지 뭐.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2022년 5월 10일 날 발효하도록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공수처장 한 사람 밑에는 25명의 공수처 검사가 있어요. 공수처 검사와 40명의 공수처 수사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누가 임명하니까 대통령이 임명해 버립니다. 거의 아니, 그러면 99%가 민변 출신이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네. 앞서 지금 보면 이제 올 금년 내에 이제 연말 내 저쪽에 이제 무리수를 두어갖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이 발효되고 그 다음에 기구를 만드는데 대략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네. 내년 7월 만약에 통과시킨다면 내년 7월에 돼야만 이제 공수처장 아무리 공수처장 하면 또 뭐 중간에 뭐 청문 과정은 있지 않겠어요? 임명 동의는 없다 하더라도 내년 7월 네. 정도 발효하는데 그때까지 윤석열 검찰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람 몽땅 구속 기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모식 포함해서. 당연하죠. 지금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황태순 TV에서 저희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황태순 TV가 좀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때로는 바짝바짝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더라 하는 얘기를 합디다. 이런 거예요. 내년 7월 1일 날 발족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공수처가 발족하기 전에 다 법원으로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만약에 지금 박주민 안대로 가면은 대한민국 검찰은 드디어 71년 만에 공수처의 하수기관이 됩니다. 아니, 당연하죠. 하급 기관이 되는 하급 기관이 되는데 그거 갖다 대한민국 검사들 그거 견디기 힘드시죠?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 모든 수사 그동안 마지막 불꽃을 태우세요. 그래서 뭐 흔한 얘기로 대통령도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하고 대통령 영부인도 구속 기소할 거 있으면 구속 기소하고 그다음에 문다혜 남편 그다음에 문준용 비롯해서 임종석 몽땅 다 법원 수사해서 몽땅 구속 기소해가고 법원에 넘기면 됩니다. 일단 구속 기소해버리면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뭘 있습니다. 방법이 많습니다. 방법이 지금 희망이 막 생기네요. 무궁무진해요. 내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 4.15 총선 때 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등등등 보수쪽 163원 얻으십시오. 민주당 아이들, 민주당과 1+4, 심상정 등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주었던 그 꼼수를 갖다 그대로 되갚으면은 현재 공수처법 내년에 폐지할 수 있습니다. 화나신 건 이해하겠는데 네. 참 딱한 게 그 진시황이 네, 그 중국을 통일하고 했던 가장 큰 일이 네, 첫 번째는 도량형의 통일이었습니다. 네. 킬로그램 길이 비단 길이가 말이야 지역마다 다르고 네. 동네마다 다르고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도량형을 통일했고 길이 쟤는 도량형 통일. 두 번째가 문자. 법제를 문자와 법제를 그렇죠. 이제 통일을 한 거예요. 그게 네. 이제 중국 제국의 이제 가장 큰 이제 후대를 위한 기여였다고 하는데 네, 이거 막 너무 흥분하지 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이게 특별법 좋아하면은 이게 지금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네. 아니 검사 판사들 수사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 검사들은 누가 수사합니까? 없습니다. 계속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더군다나 이 정권의 박근혜 정권의 공직자나 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나 네, 이 검찰과 현존하는 검찰과 법원의 그 잣대에서 똑같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새 정권 들어섰다고 검찰 새로 만들고 법원은 이미 다 이제 자기 편 만들었는데 네, 검찰 새로 만들면 네. 이 나라에 녹아나는 거는 억울한 백성들만 그 왔다 갔다 하는 법에 녹아나는 거예요. 이 후환을 어찌하려고 그러시는지 참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앞서 우리 김영환 시장이 짚어주신 대로 처음에 공수처법 만드는 거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갖다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네. 검사나 판사를 갖다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만들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지금 공수처가 지금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를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그다음 심지어는 군인들까지 장성급 군인들까지
그래서 무려 대상이 7,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파워 엘리트 7,000명을 갖다가 몽땅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목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바로 이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만들면 안 되죠. 지금 뭐 히틀러가 했던 그 뭐 저 청년 뭐 근위 조직들 뭐 유겐트니, 네, 히틀러 게시타포, 네. 경찰 조직, 아 그런 거 있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유롭게 숨 쉬다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면 무슨 말씀? 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리영희 선생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마오쩌둥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문화혁명인데. 네. 그 뭐 문혁으로 이제 또 달려가네. 그렇죠. 참 정말 연말인데 왜 이렇게 우울한 일만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네, 빨리 저 우리 김영환 실장 미국에 혼자 저 따뜻한 데 계시지 말고 빨리 한국에서 같이 고민합시다. 지금 뭐 전원책 씨라는 그 변호사가 뭐 망명 무슨 뭐 유튜브를 한다는데 네, 저도 뉴욕에서 그냥 망명 유튜브를 할까요 지금부터? 안 돼. 와 빨리 좋은 말 할 때.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